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그동안 악성 세입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맨하탄의 뉴욕 한인회관이 정상화를 향한 한 걸음 전진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관은 법원으로부터 지난 수년 동안 렌트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악성 테넌트의 퇴거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또 다른 세입자와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의 3층입니다. 이곳은 3개의 유닛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상적으로 렌트를 내고 있는 세입자 한 가구를 제외한 두 가구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여 동안 렌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회가 지난 6월 CCTV를 설치하고 관찰한 결과 세입자들의 불법 서브리스 행위를 찾아냈고 법원에 세입자 퇴거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내린 세입자 퇴거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한인회가 회관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승소 판결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또 법적으로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도 한인의 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한인회는 법원의 퇴거 명령을 근거로 퇴거 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까지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 넘어 산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회관이 정상화된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한편 한인회관의 세입자 보증금 문제가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인회는 회관 6층에 입주했던 교회가 이사를 나가면서 임대보증금 15,000달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한인회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가 그동안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해와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박은림 회장은 새롭게 거듭나는 뉴저지 한인회를 위해 재정 확보와 새로운 인재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사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된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 그동안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가 나서지 않고 전직 회장단이 추천을 통해 연임을 부탁하자 결국 수락했습니다. 박은림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막상 뒤돌아보니 아쉬움이 많았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한인회 재정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몇 분들의 후원으로 지나가기는 뉴저지 한인회가 좀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내년도 첫 번째 사업으로 후원의 밤을 개최합니다. 1월 6일로 예정된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내년도 한인회 사업을 소개하고 한인들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1월 6일 날 저희가 후원의 밤을 하려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 한인회가 또 한 해 동안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부탁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희가 후원의 밤을 1월 6일 날 6시 반에 또 팰리세이드파크에서 열게 되고요. 박은림 회장은 한인회관 건립 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미약하지만 초석을 다졌고 다음 임기에는 꼭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8대 뉴저지 한인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주택보험 가입 무효 처리 소송을 당했습니다. 2년 전 커뮤니티 센터 건물 앞 눈길에서 넘어진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보험사 유니온 뮤추얼사는 최근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상대로 보험 가입 무효 처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한인 커뮤니티 센터 빌딩 앞 눈길에 넘어진 중국계 주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유니온 뮤추얼사는 소송에서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법적으로 한 가구 주택인데 8가구가 거주했으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물에 유학생 8명이 살고 있던 것을 적시한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이에 대해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보험사를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과 동포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비영리 단체 건물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만약 이번 소송에 패해 보험 가입이 무효 처리될 경우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애비뉴에 위치한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2003년부터 모금된 한인사회 성금 60만 달러와 몰게지 등으로 2006년 115만 달러에 매입한 3층짜리 건물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해킹을 통한 대선 개입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2개 러시아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오늘 워싱턴 DC의 주미 러시아 대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35명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추방되는 35명의 외교관 중 상당수는 해킹단체 펜시베어 등의 배후로 의심되는 러시아군 총정보국, 러시아 연방보안국 등 러시아 정보기관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72시간 안에 미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뉴욕과 메릴랜드주에 각각 소재한 러시아 정부 소유 시설 2곳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들 2개 시설에는 30일 오후를 기해 모든 러시아 관계자들의 접근이 차단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모든 미국인은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는 해킹은 러시아 고위층이 지시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들이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해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의 코스탄틴 돌고브 인권민주화법제위원은 이번 제재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양국 관계 복원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를 적발하기 위한 SNS 계정 조사를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공항에서 무비자 입국 외국 방문객들이 전자사전 여행 허가를 신청할 때 SNS 계정 아이디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한 38개 나라 국민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SNS 계정을 묻는 항목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드인 등을 포함해 13개의 선택사항이 있으며 보기에 없는 기타 SNS 계정도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SNS 계정을 입력하면 세관 국경보호국 직원들은 해당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IS와 연계된 테러리스트들을 사전에 적발해 이들의 입국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가 속한 인터넷협회,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은 이런 계획이 발표되자 사생활 침해와 인권 위협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세관 국경보호국의 SNS 계정 수집 방침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주 전역에 독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비해 독감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28일 뉴욕시를 비롯해 뉴욕주에 속한 39개 카운티에서 독감 환자가 보고됐다며 주 전역적으로 독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올 독감 유행 시기 동안 뉴욕주에서 총 658명의 독감 환자가 병원을 다녀갔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를 흔히 독감 시기로 간주하며 늦게는 5월까지 지속됩니다. 독감 예방 주사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3년 동안의 독감 시즌 동안 총 9,800여 명이 독감으로 병원을 찾았고 이 중 17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감으로 사망한 인구 중 80에서 90%는 65세 이상의 환자였다고 보고되는 것을 보면 노인층이나 성인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감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달 중순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독감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늘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현재 86%의 주민들이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접종 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질병예방센터는 6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독감 예방주사에 대한 엘러지나 계란 엘러지가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이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서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뉴욕 등 동부 지역의 상승폭은 낮았습니다. 스탠다드&포어스가 27일 발표한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185.06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 9월의 전국 주택가격지수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5.6% 상승했습니다.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한 191.79를 기록했으며 1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서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져 특히 워싱턴주 시애틀의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나 상승했습니다. 반면 동부 지역은 다소 낮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의 10월 주택가격 지수는 184.08로 1.7% 상승하는 데 그쳤고 20대 도시 중 가장 낮은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S&P 측은 주택가격과 경제 모두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유는 모기지 금리가 상승과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주택가격은 소득과 물가 상승률보다 무한정 더 빠르게 상승할 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새해부터 뉴욕 시내 교량과 터널의 모든 통행료 지불 방법이 이지패스로 전면 전환됩니다. 이와 함께 통행료 체납자들의 처벌도 강화됩니다. 2017년부터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뉴욕시 7개의 터널과 교량 톨게이트의 현금 부수가 모두 사라지고 단계적으로 연말까지 모든 톨게이트의 통행료 지불 방법이 이지패스로 전면 전환됩니다. 또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지나가는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당장 1월부터 맨하탄과 퀸즈를 잇는 퀸즈 미드타운 터널, 휴캐리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은 현금 톨부스 철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라커웨이 브릿지는 내년 봄 중, RFK 브릿지와 베라자노 네로우스 브릿지는 여름, 트록스넥 브릿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릿지는 가을 등 차례로 이지패스 전면화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지패스 소지자들은 기존과 같이 톨게이트를 지날 때 이지패스를 통해 자동으로 톨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지패스가 없는 운전자들은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해 매 30일마다 통행료 청구서를 자동차 등록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한편 내년 2월부터 통행료 미지불 과태료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지만 퀸즈 미드타운 터널, RFK 브릿지, 트록스넥 브릿지, 베라자노 네로우스 브릿지에 한해서는 과태료가 기존 $50에서 $100로 대폭 인상됩니다. 또 5년 동안 통행료 미납 벌금이 $200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새해부터 뉴욕시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뉴욕시 어트랙션 위크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뉴욕시 관광 명소를 평소보다 싼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할인 이벤트와 또 문화예술 공연과 음식까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저렴하게 즐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채널K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